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파이썬 열공해 보아요. 화이팅! 오늘 배울 문법은 표준 입출력입니다. 표준 입출력은 우리 저번 시간에 내장 함수 배웠죠. 그 내장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인데 콘솔 창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초 코딩 연습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늘 꼼꼼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표준 출력은 바로 프린트입니다. 우리 정말 많이 본 친구죠. 프린트가 콘솔 창에 글자를 띄울 때 사용하는 표준 출력문이었다. 그래서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이 괄호 안에다가 적으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출력을 해줬었죠. 이 프린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문자열 출력할 때 따옴표와 함께 사용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앞에 변수할 때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D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 D에는 앞뒤로 따옴표를 땡땡 하고 감싸줘야 됐었죠. 만약에 여기서 따옴표 없이 그냥 D를 출력을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D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값을 찾게 되는 거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변수 이름을 적을 때는 땡땡 없이 사용을 하고 얘를 글자 그대로 찍고 싶을 때는 따옴표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출력 대상이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되고 여러 개일 때는 서로 콤마를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 밑에 내용은 처음 배우는 거일 텐데 자, 줄바꿈을 없애고 싶을 때는 end는 땡땡을 사용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를 써보면 이렇게 프린트를 두 줄을 적었을 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어서 글자도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면서 글자가 찍히죠.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출력문이 줄바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내가 줄 바꾼 기호를 넣어야지 줄을 바꿔줍니다. 근데 프린트는 자동으로 줄 바꿈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대신에 내가 반대로 나는 줄 바꿈이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옆으로 다 붙여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줄 바꿈을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줄 바꿈을 없애고 싶을 때 end는 땡땡이라고 하는 거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 프린트에서는 줄 바꿈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실습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 있는 예제를 실행을 하면 원래 예제에는 이렇게 A, B, C, D, E 세 줄의 프린트 중에서 첫 번째 프린트문의 줄 바꿈을 없앴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저는 기본 형태부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보이시죠? 내가 프린트에 넣은 대로 글자가 끊어져서 다음 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예제에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 프린트에만 줄바꿈을 없애겠다 기호를 추가하면은 이번에는 여기 A, B, C 하고 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줄바꿈을 없앴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가려던 D가 이 옆으로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D에서 있는 프린트는 아직 줄바꿈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력하는 E는 또 내려가서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 D에도 만약 줄바꿈 없앰 기호를 추가를 한다면 이번에는 A, B, C, D, E가 다 한 줄로 붙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프린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줄바꿈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얘를 사용을 해서 줄바꿈을 없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을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역 슬러시 n
역슬러시 t 등의 확장 문자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얘네는 마치 단축키 같은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인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두 줄만 남기고 이 ABC라고 적힌 곳에 아까 전에 봤었던 역슬러시 n이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라, 보이세요? 원래는 ABC하고 그 밑에 D가 찍혀야 되는데 한 줄 더 건너뛰어서 여기서 D가 찍혔습니다. 자, 요 역슬러시 n이 해주는 역할이 줄 바꿈을 한 줄을 추가하는 거라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하나 더 넣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사이가 두 줄이 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줄을 바꾸는 거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고 싶다 할 때 이 역슬러시 n 기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역슬러시 t를 넣고 여기 뒤에다가 d를 이어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ABC하고 이만큼 띄우고 D가 찍혔습니다. 이 역슬러시 T가 하는 역할이 우리 탭키 있죠? 그 키보드에 보면은 탭키라고 해서 탭키를 눌렀을 때 이만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탭키예요. 이 탭키를 대신하는 게 역슬러시 T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이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확장 문자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특별한 기능을 해주는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표준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input이라고 하는 이 표준 입력문은 콘솔 창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블라블라블라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 값을 이제 반환받아서 변수에 담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단어가 되게 어렵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 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블라블라블라 입력한 거를 인풋이 받아가지고 컴퓨터한테 짜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컴퓨터는 변수에 쇽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만약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자료의 형태는 문자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밑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인풋의 역할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컴퓨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값을 변수에 담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사용을 하더라도 문자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숫자인지 문자인지 그 구분이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이게 숫자다, 문자다 따지냐 하면은 문자는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입력을 받게 되면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요런 연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려고 하면은 얘를 다시 숫자로 바꾸는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정수로 변환을 할 때는 int를 사용을 하고요. 실수로 변환을 할 때는 플로트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지금은 조금은 저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이유를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인풋에 초점을 맞춰서 인풋을 사용을 할 때는 사용자가 숫자로 값을 넣어도 얘를 숫자 취급을 안 해주고 문자 취급을 해버린다. 그래서 연산이 바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연산을 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정수를 사용을 할 때는 int로 사용을 한 번 더 추가해줘야 되고 실수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플로트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name이라고 하는, 자, 요거는 변수를 받는 거죠. 변수 이름을 name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put을 사용을 해서,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안에 재료를 넣었는데 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용을 했을 때 사용자한테 뭐뭐를 넣어라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활용되는 값은 여기에서 사용자가 블라블라블라 입력을 하면은 그 값이 name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로 하니까 복잡하죠?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input 사용해서 name에다가 담고 그 name과 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같이 프린트에 담아서 출력을 바로 해보는 예제입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름을 입력하세요에 저는 루루루 라고 입력할게요. 루루루. 그러면 루루루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보아하니 여기에 입력했던 루루루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name으로 잘 들어가서 요렇게 출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input이 값을 입력받아서 name에게 전달을 해줬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두 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문자를 str1, str2 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두 번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보는 예제입니다. 요거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에서 줄여서 str1, str2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단어는 뭘로 할까요? hi. 두 번째 단어는 007 이렇게 할까요? 자, 두 개를 했을 때 첫 번째 입력한 거는 첫 번째 내가 만들었던 변수에 잘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입력한 것도 두 번째 str2에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했을 때 각각 잘 들어간 거를 눈으로 글자 찍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형태로 숫자를 입력할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를 입력하게 만들 거예요. ag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가 출력을 할 때 여기에다가 플러스 10,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을 해서 이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풋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얘를 정수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얘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야. 그 중에서도 정수야 라고 바꿔주기 위해서 이 전체를 int라고 하는 명령으로 감싸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실행을 해보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35 이렇게 넣었을 때 플러스 10이 제대로 적용이 돼서 45라고 찍히죠. 이거는 여기 int 덕분에 제대로 얘가 숫자로서 연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int를 없애볼게요. 그냥 우리 아까 위에서 했듯이 input만 사용을 해서 입력을 받으면 실행을 했을 때 똑같이 35를 넣으면 보이세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에러 내용을 조금 보자면 이렇게 age라고 하는 것과 10을 더하기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개가 형태가 달라서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요거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두 개가 연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숫자를 넣었어요. 똑같이 숫자를 넣었지만 여기에서도 그냥 35, 여기에서도 35 숫자를 넣었지만 입력을 해서 들어갈 때는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무조건 문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거를 정수인가 실수인가에 따라서 정수일 때는 int로 이렇게 감싸주어야 되고 실수일 때는 여기 플로트로 감싸주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조금 더 어려운 예제. 이번에는 두 개를 입력을 받아요.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근데 보통 키는 뭐 175.6 이런 식으로 소수로 표현이 되죠. 몸무게도 뭐 55.5 이런 식으로 소수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플로트로 감싸주었습니다. 왜? 정수가 아니라 이번엔 숫자 중에서도 실수를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를 파이썬은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정수냐 실수냐. 자, 이번엔 실수를 위해서 두 개다 이렇게 플로트로 감싸준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공식이 있더라고요.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비만도를 숫자로 바꾸는 공식이 이제 몸무게에다가 키를 제곱을 해서 나누고 여기다가 곱하기 만을 했을 때 이렇게 뭐 20점 얼마, 25점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꾸어주는 공식이 있길래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만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예제예요. 자, 요거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55.8이라는 키를 입력을 하고 58.8이라고 하는 몸무게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비만도는 24. 블라블라블라입니다 하고 요 계산을 잘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플로트를 없애면 다시 실행을 했을 때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지만 155.8, 58.8 이렇게 넣었을 때 에러를 띄웁니다. 블라블라블라 B 연산 안 돼. B 하고 에러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산이 필요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값을 입력을 받았는데 그게 뭐 숫자의 형태이긴 하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 굳이 얘를 숫자의 형태로 뭐 인트나 플로트로 안 바꿔도 되지만 우리 보셨다시피 뭐 더하기를 한다, 곱하기를 한다, 나누기를 한다 이런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뭐 맞는 형태로 내가 이걸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좀 길었어요. 이게 10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 내용 정리.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을 받을 때는 inpu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int 함수를 추가로 이렇게 감싸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실수를 입력을 받을 때는 플로트 함수를 추가로 이렇게 감싸서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확인 학습.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연습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고 요렇게 출력이 되도록 여기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렇게 뭐가 들어갈지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실제로 코드를 적어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실제로 코딩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름, 나이, 키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름은 그냥 인풋으로 간단히 입력을 받고요. 자, 밑에 있는 나이, 키 요 둘은 우리 int와 플로트 사용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int와 플로트를 활용을 해서 숫자의 형태로 연산이 가능한 숫자의 형태로 한번 입력받아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거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소널 코딩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